반갑습니다. 저는 정밀쌤이고요. 정밀하게 수학의 기초 쌓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개념편 이제 학습에 앞서서 뭐 전반전 내용은 다 설명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학습 노드맵 설명드릴 때 교재 안내까지 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드맵 붙여드렸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나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정수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학습 노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뭐 이제 그 각자 형편에 따라서 뭐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이제 충실히 잘 이행하시고 그 다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좀 다소 미흡한 경우도 계시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제 개념편 수강하시고 이제 유형편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1학년 과정은 좀 미흡해도 괜찮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학습 노드맵에 보면 1학년 1학기 과정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형편을 이렇게 수강하셔도 괜찮지만 그냥 곧바로 2학년 1학기를 이렇게 수강하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1학년 과정 설명할 때 이제 그런 거죠. 자, 요게 왜 그러냐면 3학년이랑 좀 약간 결이 달라요. 중학교 1학년 부분이 한 요 정도가 된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부분은 이제 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부분이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전부 다 이게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뭐 살짝 뭐 연계가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상위 호환 관계예요. 그래서 2학년 과정을 공부하시다 보면 1학년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선행학습을 간혹 가다 보면 이게 강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강조하시는 내용이 이제 뭐 일부 맞고 일부 틀린데요. 그 일부 맞는 부분이 요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2학년 올라왔는데 뭐 1학년 부분이 뭐 좀 미흡하니까 1학년 부분까지 다시 이제 훑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린다는 이게 단점이 있죠. 그리고 상당 부분 공부가 중첩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등시의 성질이라든지 다항식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 놓고 왔다 하는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초편을 따로 두고 있으니까 그걸 수강하시고 오시면 되는 거고, 뭐 학교 시험에서 그래도 6, 70점 이제 뭐 정도는 이제 획득을 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심한 문제를 잘 못 풀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바로 개념편을 수강하셔도 무방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오히려 더 공부가 효율적이고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개념편 수강하신 다음에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바로 올라가시는 거는 이제 그 일부의 학생들, 여기서부터는 좀 갈리는데 수학적 능력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웬만한 학생들 경우에는 좀 유형편까지, 2학년은 좀 달라요. 유형편 공부까지 좀 학습을 하신 다음에 3학년 넘어가시는 게 좀 더 이제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그 식에 대한 이해와 그 함수에 대한 이해가 2학년 때 처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정비례나 반비례 관계, 그 지식 가지고는 3학년 1학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2학년 거 뭐 겨우겨우 따라갔는데 이제 3학년 거 수강하시게 되면 소화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렇게 선행학습 강조하는 게 이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틀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이제 정의가 2학년 1학기 때 처음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이제 3학년 1학기에 뭐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를 이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함수라는 개념이 머리에 좀 안착되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곧바로 수강하시게 되면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냥 보통의 학생의 경우에.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차를 좀 두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놀 수가 없으니까 유형편을 수강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당연히 이제 중학교 2학년, 현행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도래할 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해당된 거, 요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기말고사 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유형편 수강하신 다음에는 이제 3학년 1학기 그렇게 수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학습 대상인데, 학습 대상은 이제 선행학습 하시는 분과 이제 현행하시는 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보면은 이제 학습 상태를 보면은 현행이라 하더라도 중학교 1-1을 잘 차근차근 잘 열심히 준비해서 오신 친구가 있고, 아니면은 조금 미흡한 상태로 오신 분도 계시죠. 미흡한 상태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편을 따로 두고 있으니까 기초편 수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선행이든 현행이든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2학기를 이제 수강하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게 지금 미흡하기는 한데 다소 미흡한 정도, 즉 다시 말해서 뭐 개념 자체가 아예 뭐 그냥 뭐 전무후무하다, 그럼 당연히 기초편 수강하셔야겠지만, 그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뭐 7, 80점 혹은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인데 기본편 정도 수강하셨다 그러면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3학년과 좀 결이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러면 2학년 1학기 과정이 1학년 1학기 과정을 전체를 다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상위 호환 관계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2학년 1학기 과정의 기본 과정을 수강하시게 되면 좀 더 이걸 입체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좀 강조하시는 타입의 그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일부는 맞고 좀 일부는 틀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일부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요런 부분이야.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좀 일부 틀린 거는 뭐냐면은 너무 선행 강조하다 보면 3학년 1학기도 뭐 이렇게 앞서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3학년 1학기는 조금 약간 결이 달라. 그래서 3학년 1학기는 아니야. 유형편 공부하고 나신다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시고 2학년 1학기 과정에 한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과정을 오히려 더 입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게 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냥 수강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선행학습인데 뭐 뒤에 심화서까지 공부하고 와야 되냐 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2학년 1학기 적어도 개념편 이상을 수강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2학년 1학기 개념편 수강하시는 데 별로 지장이 없으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수업 안내를 이제 드리면서 교육과정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교육과정을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중복되는 공부를 방지하게 된다고.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뭐 그것도 좋은데 한 10시간씩 때려 박으면 당연히 되죠. 근데 다른 과목도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 학습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신데 2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1학년 1학기 완벽한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1학년 과정을 너무 이제 심취해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내용이 상당 부분 중첩되기 때문에 1학년 과정과 2학년 과정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나서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선생님 수업은 그 철저하게 이걸 찝어드리죠. 이게 지금 학습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물론 확장이 되지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대체된다고 대체. 그래서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2학년 1학기 과정으로 어느 부분이 확장되고 어느 부분이 대체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의 공부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시는 거고 그런 거 없이 기준이 없이 공부하시게 되면 상당히 중첩되기 때문에 뭐 공부가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요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3학년 1학기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공통수학 1이 3학년 1학기 과정을 이제 완벽하게 커버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뭐 심화를 해야 되냐, 뭐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해야 되냐 그런데 뭐 물론 둘 다 중요하죠. 뭐 둘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더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공통수학을 먼저 선행학습 하시는 게 3학년 1학기 심화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1학기 과정 심화를 한다. 뭐 괜찮아. 그것도 좋은 선택인데 2학년 1학기를 선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걸 감안했을 때 1학년 1학기 과정 잘 수강하셨으면 2학년 1학기 과정을 수강하시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학습 과정상 보면은 요 순환소수하고 다항식은 사실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그냥 분리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배웠던 거 있죠. 뭐 분순위, 소순위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순환소수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 해서 이제 수체계를 완성하는데 어디까지 수체계를 완성시키냐 그러면 유리수 범주까지 수체계를 이제 완성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걸 기본 골자로 해서 물론 이제 곁다리로 뭐 지수법칙이라는 걸 이제 살짝 공부하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다항식, 식의 계산을 완벽하게 하자. 이런 취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1학년 1학기 부분의 상당 부분이 아니라 전체 다를 커버하는 게 1강부터 5강까지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6강부터는 조금 결이 다른데 결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개념의 확장이야. 이 부분은 이제 개념의 확장인데 어떻게 개념이 확장되시냐 그러면 이 1차 부등식하고 1차 방정식을 비교해요. 1차 방정식을 비교한다. 그럼 1차 방정식의 기본 풀이는 등식의 성질이죠. 그럼 등식의 성질에서 부등식의 성질인데 1차 부등식은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고 요건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죠.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등식의 성질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가 바뀐다. 이 차이점을 가지고 얘를 지금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 부분을 기본 골자로 해서 차이점만 공부하시는 거야. 차이점만. 여기는 컨셉이 뭐냐면 차이점을 공부하시는 거야. 차이점.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활용해서는 이제 대체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 모든 유형이 다 겹쳐. 모든 유형이 다 겹치는데 모든 유형을 그럼 다 뭐 점령하셔야 되냐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 활용이 난 고통스러웠는데 다시 한번 이 고통을 봐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대체된다고. 확장돼서 더 심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난이도는 똑같아. 난이도는 똑같은데
등식이 부동으로 그냥 대체돼서 나와. 대체해서 나오니까 개념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풀이 과정만 좀 살짝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미지수가 하나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미지수가 이제 2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미지수가 2개 써야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을 통해서 가감법과 대입법을 공부하면서 이제 해결하시게 될 거고, 여기 있는 활용이 진짜 활용이야. 여기 있는 활용.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재탕이야, 재탕. 그냥 대체된다고. 난이도의 상승이 없는데, 미지수를 반드시 2개 써야지만 풀 수 있는 것과 미지수를 하나만 써도 풀 수 있는 것 2개를 지금 동시에 다루겠는데, 미지수 지금 2개 다루는 영역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준의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하나만 써도 되는 거는 사실상 중학교 1학년 문제로 바꿔서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난이도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의 주 포인트는 어떻게 하신가?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여기 활용하고 여기 활용이잖아요. 요거는 1차 부등식 활용의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잘 넣고 계산법을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 넣고 나면 다음엔 어떻게 하면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어떤 유형이 어떻게 대체되는가, 그걸 지금 학습하시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미지수를 2개 쓴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그래서 미지수를 2개 썼을 때 우리가 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연립하실 때 보면은 미지수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 밀수 설정하는 개념이 좀 약간 어려운데, 그 미지수 설정하는 유형이 나왔을 때 이 1-1 부분하고 2-1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 차이점에 이제 주목해서 학습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2학년 1학기 들어서 사실상 이제 처음 배우는 내용이 되겠죠. 뭐를 처음 배우는 거냐면 함수에 대한 정의를 2학년 1학기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정비례 관계하고 반비례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이 정비례 관계가 확장된 개념이 1차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차 함수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어떻게인가?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껌이야, 껌. 이걸 뭐 틀릴 수가 없어, 이거를. 그래서 뭐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비례 관계는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여기서 반비례 관계를 다루진 않아요. 다루진 않고, 뭐 함수값 대입할 때 뭐 살짝 나올 수 있겠지만 다루진 않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유리함수라는 이제 카테고리에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하시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가 조금 이제 연관성이 있고, 선생님 설명하실 때 보면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 하여튼 선생님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초편 같은 경우에는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정말 기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도를 공부했다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서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이제 그 원점을 지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신다 그러면 뭐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대부분의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이게 1학년 1학기 과정까지 커버해서 설명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학습하시면 되고, 뭐 선생님 개념 강의가 뭐 쉽다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되시겠어요. 네, 이어서 이제 학습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당연히 중등부터는 좀 개념이 좀 길다 보니까 개념 설명 선생님이 줄줄줄 할 수밖에 없는데, 집중도가 떨어진 건 뭐 알겠는데 어쨌든 수업할 참여할 당시부터 제정신을 안 차리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가끔 이제 계셔가지고 그런데, 당연히 수업 때 예습은 불필요해요. 예습은 다 필요가 없으시고 수업 시간에 잘 참여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은 어떻게 하시면 워크북이 각 강의 회차별로 이렇게 지금 제공이 되는데, 1강 수강하시고 1강 워크북 지금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뭐 2강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2강 워크북 이렇게 지금 푸시면 되는 건데, 밑에 써놓은 거는 이건 뭐 별도로 뭐 보강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좀 숙달 과정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거, 그 3가지를 좀 적어놨어요. 순환소수 분수 변환하는 거 있거든요. 당연히 선생님이 이해를 잘 시킬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손으로 풀어보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반복 학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자, 2강 학습하시고 난 다음에 반복 학습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3강하고 4강 공부하실 때 한 번 정도 더 학습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아니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소요되거든요. 요것도 따로 지금 제공되니까 순환소수 변환하는 거 한 이제 여러분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돼요. 그 4문제 정도를 한번 풀어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다항식 계산인데, 다항식 계산 같은 경우는 1학년 부분하고 상당히 중첩되는데, 요거는 이제 취사 선택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난 너무 잘했다 그러면은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 부분 겹치니까
뭐 사이즈가 좀 큰 거 있죠. 항이 뭐 여러 개 있는 거, 사이즈가 큰 것만 좀 주의해서 학습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다 워크북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좀 약간 미흡했다 그러면 앞에 부분도 좀 학습하고 오셔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 별도로 찝어주는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들도 학습하신다 보시면 되는 건데, 절대 이럴 필요는 없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책을 다시 펼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보강되는 워크북 내용에 제공되는 거 있죠. 자, 그 제공되는 내용을 2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항식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딱 풀리는 경우는 없고, 조금 시간이 필요해. 안착되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등식 공부하실 때 한 번 정도 더 풀어보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의 그 대입법하고 가감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대입법을 잘 못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요거는 뭐 1학년 때 대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거 못하시는 경우는 드문데, 가감법 풀이가 이제 2학년 때 들어서 새롭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야. 가감법도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야. 1차 함수 공부할 때 한 번 정도 더 복습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뭐 별도로 시간 내서 할 건 아니고, 여러분이 다음 과정 공부하실 때 한 번 정도 이제 생각이 날 때 학습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생각날 때 한 번 학습한 거랑 그냥 넘어간 거랑은 나중에 3학년 과정 공부하실 때 차이가 많이 나시는 거니까 미리미리 좀 요때 학습을 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때 만약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유형서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면 돼요. 유형서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언급해 드린 거는 조금 계산이 좀 부족한 친구들에서 언급해 드린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날 때 한 번 정도 책을 펼쳐보는 것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신다 보시면 되겠어요. 학습은 이렇게 좀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형별로 이제 어떤 계산법을 가져가는가가 중요해. 근데 그 계산법 가져가는 게 이게 얼토당토하는 풀이가 아니라 정석적인 풀이가 있어요. 정석 풀이가 있어. 이상한 사법 같은 거 익히지 말고 정석적인 풀이가 있어요. 정석적인 풀이. 이 정석적인 풀이는 뭐가 기준이냐면 교과서 풀이 기준이야. 교과서 풀이가 기준인데, 이 교과서 풀이의 기준을 다소 좀 어렵더라도 좀 익히는 게 좀 중요하시고, 이 교과서 풀이를 익히지 않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상한 사법만 익히시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차수가 올라가. 특히나 보면 이제 함수에서 보면은 1차 함수까지만 우리는 공부하지만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공부할 때 많이 흔들리게 되시는 거니까 요때 조금 정석적인 풀이를 좀 익히신다. 사법하고 정석적인 풀이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많이 걸려서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석적인 풀이를 꼭 익히실 걸 좀 당부드리고, 사법은 나중에 익히셔도 돼. 나중에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때 되면 어차피 누구나 다 시간이 모자라요. 그때 조금 빠른 풀이 방법을 좀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중학교 때는 사법을 좀 익히지 않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께 이제 용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는 건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제 충실하게 잘 이행하시고, 지금 본 수업을 이제 수강하신다 그러시면은 뭐 훌륭하십니다. 뭐 막히는 부분이 거의 없으실 거니까 뭐 훌륭하십니다. 뭐 쭉쭉 이렇게 나가시면 되시겠어요. 근데 1학년 1학기 과정을 거의 안 하시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이제 80% 학생은 이제 본인들이 잘 못한다는 걸 이제 스스로 아실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자유학기제니 1학년 때 초등학교 7학년처럼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춘기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이유도 다양해. 어쨌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병이 오시는가? 여러분의 그 제2의 탄생기, 제2의 탄생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제2의 탄생기가 아직 안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2의 탄생기가 오신 분들 있죠. 제2의 탄생기가 오신 분들도 제2의 탄생기도 오시지만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나잖아. 그래서 조금 양심적으로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딱 들어가지고 이 공부 시간을 막 늘려 열심히 이게 늘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제 퍼져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 특히나 보면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3월 달에 플래너를 빨주노초 파란보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거 못 지켜갖고 부들부들거리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있죠. 하루에 1시간. 일단은 공부 시작했으면 하루에 1시간 앉아있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좀 차분하게 앉아있는 연습을 좀 하신다 생각하시는 거고, 이때 기간은 한 1주에서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한 2주 정도는 하루에 1시간,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한 30분 정도 더 늘려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냐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가지고
이 공부 양 자체를 두 배로 늘리는 것보다는 1시간을 공부를 하지만 학습의 밀도를 높이는 거죠. 좀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좀 학습할 때 뭐 옆에서 막 카톡이 왔나 안 왔나 이러지 말고 미디어를 아예 치워버려.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내가 오로지 내가 학습에만 좀 집중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1시간이 넘으면 내가 아주 그냥 뭐 아주 완벽하게 놀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어쨌든 학습 시간을 여러 번 정한 그 1시간을 오로지 좀 지키는 연습을 좀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좀 해주시고 나서 어느 정도 성취감을 좀 맛보시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늘어나. 자연스럽게 늘어나신 거니까, 처음부터 과도하게 좀 계획을 잡아서, 뭐 이렇게 지키지 않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있잖아. 하여튼 뭐 여러분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중학교 1학년 1학기하고 2학년 1학기의 양 차이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3학년 때 가면 좀 많이 늘어나. 3학년 때 가면 좀 많이 늘어나니까, 해주고 싶은 당부 말씀은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기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그냥 딱 중간이야. 딱 중간이니까 만약에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 좋아요. 아주 좋은 시기야. 좋은 시기. 뭐 따라잡으려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없이 늘어지려 그러면 늘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3학년 때는 이때 공부하려고 했다가 잠깐 포기하고 3학년 때 가서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니? 나만의 생각인가? 여러분이 한 바퀴를 여기서 쉬었어. 그러면 친구들에 비해서 한 바퀴가 지금 따라잡힌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한 바퀴를 따라잡아도 똔똔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멈춰 있냐고. 계속 달릴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2배 속력으로 얘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쉬어도 괜찮아. 쉬어도 괜찮은데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좀 하면서 쉬시면은 그래도 기본 과정은 따라가면서 쉬시는 거니까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셨을 때 조금 더 힘을 받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개념편 정도는 좀 수강하신 다음에 공부를 좀 놔보면 어떨까? 놔라고 괜히 강요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 학생들 보면 그냥 놔. 그냥 놔서 그런 건데 2학년 1학기 개념편 정도 들어보셔야 돼요. 요 정도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계속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디어와의 싸움이니까 미디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